제1장 신데렐라는 운동화가 없다. 젖은 운동화와 마르지 않는 눈물. 명절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찾아오지만 그 무게까지 공평한 건 아닙니다. 어떤 이에게는 휴식의 시간이고 어떤 이에게는 그리운 얼굴을 보는 설렘이겠지만 저 김지혜에게 명절은 창살 없는 감옥의 다른 이름이었습니다. 허리는 끊어질 듯하고 손등은 뜨거운 기름에 대어 화끈거립니다. 하지만 제가 지금 가장 신경 쓰이는 건 시계 바늘입니다. 오전 11시 지금 출발해야 친정 부모님과 저녁 한 끼라도 제대로 먹을 수 있습니다. 9년입니다. 결혼하고 단 한 번도 명절 당일에 친정집 대문을 넘지 못했습니다. 출가 외에는 친정에 일찍 가는 게 아니라며 시어머니 오금자 여사님은 늘 제 앞길을 촘촘히 가로막으셨죠. 어머니, 이제 기름 냄새도 다 뺐고 뒷정리도 거의 다 됐어요. 애 아빠도 차 빼놓는다고 하네요. 이제 저희 친정으로 출발해도 될까요? 제 무릎에 거실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던 시어머니가 고개도 돌리지 않고 답합니다. 친정 일찍 가서 뭐 하려고? 너희 친정 엄마도 너 기다리는 거보다 우리 집 일 끝내고 시길 바라실 게다. 그리고 내가 오늘 저녁에 갈비탕 맛집 예약해놨다. 저녁은 먹고 가야지.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예약이라는 단어는 저에게 선고나 다름없었죠. 남편 박철수는 거실 한복판에서 잠든 아이 곁에 누워 핸드폰만 보고 있습니다. 제 눈빛과 마주치자마자 그는 시선을 피하며 웅얼거립니다. 지혜야, 엄마가 예약까지 하셨다는데 그냥 먹고 가자. 밤운전은 길도 막히고 위험하잖아. 내가 장모님께 전화할게. 남편의 그 착한 아들 같은 말투. 그게 가슴에 비수처럼 꽂힙니다. 하지만 이번만큼은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이번 명절이 아니면 몸이 안 좋으신 친정아버지를 언제 뵐 수 있을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저를 움직였습니다. 저는 대답 대신 앞치마를 벗어 던졌습니다. 그리고 짐 가방을 챙겨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현관 앞에 놓아두었던 제 운동화와 7살 딸아이의 분홍색 운동화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낡은 구두며 시어머니의 슬리퍼는 그대로인데 오직 저희 것만 감쪽같이 사라진 겁니다. 어머니, 제 신발 못 보셨어요? 서우 운동화도요. 제 당황한 목소리에 시어머니가 느릿느릿 주방으로 걸어옵니다. 그리고 베란다 세탁기 쪽을 가리키며 아주 인자한 미소를 지으시더군요. 아, 그거? 아까 보니까 흙먼지가 너무 많길래 내가 빨아놨다. 명절인데 깨끗한 신발 신고 가야지 않겠니? 내 손주 생각해서 내가 이 늙은 몸으로 애 좀 썼다. 급히 베란다로 달려갔습니다. 세탁기 안에서 흠뻑 젖은 채 뒤엉켜 있는 운동화 3켤레 뚝뚝 떨어지는 물기가 마치 제 눈물 같았습니다. 지금 이 날씨에 운동화가 마르려면 하루는 꼬박 걸릴 겁니다. 맨발로 갈 수도 젖은 신발을 신길 수도 없는 노릇이죠. 어머니, 지금 가야 하는데 이걸 빨아버리시면 어떡해요? 미리 말씀이라도 해주시지. 제 목소리가 파르르 떨렸습니다. 금자 여사는 오히려 서운하다는 듯 눈을 가늘게 뜨며 혀를 찹니다. 너는 애미가 성의를 보였는데 말투가 그게 뭐냐? 다 너희 생각해서 한 일인데. 정급하면 하룻밤 자고 내일 아침에 뽀송하게 말려서 가거라. 그게 너도 좋고 나도 좋고 얼마나 좋니? 친정 부모님께는 뭐라고 해야 할까요? 또 신발이 젖어서 못 간다고 해야 할까요? 아니면 시어머니의 집착에 발이 묶였다고 사실대로 말해야 할까요? 시어머니는 승전보라도 올린 장수처럼 다시 소파로 돌아가 과일을 깎습니다. 남편은 것봐 내일 가면 되겠다며 다시 핸드폰 속으로 숨어버렸고요. 하지만 그때였습니다. 거실을 지나 화장실로 들어가 문을 닫으려던 찰나 시어머니가 제 뒷모습에 대고 시누이에게 속삭이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야, 신발 없으면 지가 별 수 있겠냐? 이럴 때 며느리 부려먹는 거지. 내 아들이 저 집 식구들하고 노닥거리는 거 나는 꼴 보기 싫어 죽겠다. 그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 툭 끊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것은 9년간 지켜온 인내의 줄이었고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버텨온 기만의 벽이었습니다. 젖은 신발을 손에 쥐고 화장실 거울 속에 비친 제 얼굴을 봤습니다. 참담하고 멍청했습니다. 여러분, 신발이 젖었다고 길을 못 갈까요? 아니요, 저는 깨달았습니다. 신발이 문제가 아니라 제가 이 집구석에 제 발로 서 있지 못했다는 게 문제였다는 걸요. 저는 화장실 문을 열고 다시 거실로 나갔습니다.
제 손에는 아직 물이 뚝뚝 떨어지는 축축한 운동화가 들려 있었습니다. 시어머니 금자 여사는 여전히 웃으며 사과를 씹고 있었죠. 하지만 그녀는 몰랐을 겁니다. 그 사과가 그녀의 입안에서 씹히는 마지막 명절 음식이 될 거라는 사실을요. 저는 이제 젖은 신발을 신고서라도 이 문을 나서려 합니다. 어머니, 방금 하신 말씀 다시 한번 해보시겠어요? 제2장 문틈 사이로 들린 진심. 며느리는 쓰고 버리는 소모품입니까? 여러분은 믿었던 세상이 단 한마디에 무너져 내리는 기분을 느껴보신 적 있나요? 그날 화장실이라는 좁고 습한 공간에서 제 인생의 가장 시리고 차가운 진실을 마주했습니다. 위잉거리는 드라이기 바람을 젖은 운동화 속에 불어넣었습니다. 뜨거운 바람이 닿을 때마다 꿉꿉한 냄새가 코끝을 찔렀죠. 그래, 어머니가 연세가 드셔서 깜빡하셨겠지. 좋게 생각하자. 억지로 마음을 다독였습니다. 화가 치밀어 오를수록 저는 더 열심히 신발을 말렸습니다. 어떻게든 이 집을 벗어나야 했으니까요.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화장실 문 밖에서 시어머니 금자 여사와 시누이 미진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평소보다 낮고 은밀한 속삭임이었죠. 저도 모르게 드라이기 전원을 껐습니다. 야, 운동화 저거 내일 아침까지 절대 안 마른다. 내가 아주 푹 적셔놨거든. 시누이 미진의 당황한 목소리가 이어집니다. 엄마 진짜 너무한 거 아니야? 언니 친정 가야 한다는데 왜 그랬어? 너무하긴 뭐가 너무해. 내 아들이 저 집 식구들하고 노닥거리면서 웃는 꼴을 내가 어떻게 보니? 생각만 해도 배알이 뒤틀려. 그리고 명절인데 며느리가 시댁에서 일 좀 더 하고 가야지. 이럴 때 부려먹지 언제 부려먹냐? 순간 손에 들고 있던 드라이기가 바닥으로 툭 떨어졌습니다. 심장이 머릿속에서 뛰는 것처럼 쿵쾅거렸죠. 저를 지혜야라고 다정하게 부르던 그 입술에서 나온 말이라고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9년입니다. 제가 이 집안의 대소사를 챙기고 제사를 모시고 어머니의 투정을 다 받아낸 시간이 무려 9년이에요. 그런데 저는 사람이 아니라 그저 부려먹기 좋은 소모품이었던 겁니다. 분노보다 먼저 찾아온 건 지독한 허무함이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숨지 않기로 했습니다. 덜 마른 운동화에 발을 밀어 넣었습니다. 축축하고 기분 나쁜 수분이 양말을 타고 발목까지 차올랐지만 상관없었습니다. 거실로 당당히 걸어 나갔습니다. 과일을 깎던 시어머니와 핸드폰을 보던 시누이가 사색이 되어 저를 바라봅니다. 금자 여사는 들고 있던 포크를 떨어뜨릴 뻔하며 당황하더군요. 어제야 신발 다 말렸니? 벌써 나오게. 저는 대답 대신 시어머니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9년 만에 처음으로 피하지 않은 눈맞춤이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그렇게 꼴 보기 싫으셨어요? 철수 씨가 우리 부모님이랑 웃는 게 그렇게 배가 아프셨냐고요. 금자 여사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 변합니다. 너 지금 시어미한테 말투가 그게 뭐냐? 어디서 어른 말을 엿듣고는. 엿들은 게 아니라 들린 겁니다. 며느리 부려먹는 맛에 명절 기다리신다는 그 진심 말이에요. 그때 방에 있던 남편 철수가 부스스 기어 나옵니다. 상황 파악도 못한 채 그는 평소처럼 시어머니 편에 섭니다. 야, 김지혜. 너 지금 엄마한테 무슨 말버릇이야? 엄마가 혼자 계셔서 외로우니까 좀 서운해서 하신 말씀이지. 하루만 더 있다 가면 어디가 덧나냐? 너 진짜 예민하다. 남편의 그 말이 마지막 결정타였습니다. 나를 지켜줄 줄 알았던 남편은 사실 이 가해의 가장 충실한 방관자이자 공범이었던 거죠. 예민하다는 그 말 한마디에 제 안의 마지막 미련이 깨끗하게 타버렸습니다. 그래, 나 예민해. 그래서 이제 이 짓거리 못하겠어. 철수 씨, 당신은 평생 당신 엄마 옆에서 효도하며 살아. 나는 내 부모님 보러 갈 거니까. 저는 아이를 깨워 옷을 입혔습니다. 금자 여사가 제 팔을 붙잡으며 고함을 칩니다. 너 지금 나가면 다시는 이 집 발 못 들여놓을 줄 알아. 어디 시어미가 가지 말라는데. 저는 잡힌 팔을 거칠게 뿌리쳤습니다. 그리고 현관으로 걸어갔습니다. 젖은 신발에서 걸음마다 찌걱거리는 소리가 났지만 그 소리가 마치 제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행진곡처럼 들렸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차가운 겨울바람이 불어왔습니다. 기름 냄새와 비릿한 속삭임이 가득했던 그 집을 뒤로하고 저는 한 걸음을 내디뎠습니다.
남편이 뒤에서 소리를 지르고 시어머니가 가슴을 치며 곡을 하는 소리가 들렸지만 단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몰랐습니다. 이 탈출이 끝이 아니라 더 거대한 파도의 시작이었다는 것을요. 집으로 돌아온 그날 밤부터 시작된 지독한 몸살. 그리고 며칠 뒤 병원에서 마주한 충격적인 소식. 제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들 그 폭풍이 저를 향해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제3장 비 내리는 산부인과 홀로 남겨진 방. 죄인이 된 며느리, 멈춰버린 심장. 세상에서 가장 잔인한 소리는 무엇일까요? 제게는 그날 산부인과 검사실에서 들었던 정적이었습니다. 규칙적으로 들려야 할 아이의 심장 소리 대신 차가운 초음파 기계 소리만 방 안을 메웠죠. 유산이었습니다. 억지로 눈물을 참아보려 했지만 텅 빈 뱃속만큼이나 마음에도 커다란 구멍이 뚫려버렸습니다. 몸조리를 위해 누워있는 병실, 창밖에는 무심하게도 겨울비가 내리고 있었죠. 그때 정적을 깨고 병실 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위로를 바랐던 건 사치였을까요? 들어오자마자 시어머니 금자 여사가 혀를 차며 뱉은 첫마디는 비수 그 자체였습니다. 에휴, 내 팔자야. 아들 손주 보겠다고 온 동네 자랑을 다 해놨는데 이게 무슨 망신이냐. 지혜, 너 평소에 몸 관리를 어떻게 했길래 귀한 아이를 못 지키고 보내니? 내 몸이 약해서 애가 버티질 못한 게지. 자식을 잃은 어미 앞에서 할 소리는 아니었습니다. 9년 동안 며느리라는 이름으로 감내해온 세월이 무색하게 저는 순식간에 애 하나 못 지킨 죄인이 되었습니다. 남편 철수는 옆에서 입을 꾹 다문 채 창밖만 보고 있었죠. 제 손을 잡아주지도 엄마의 독설을 막아주지도 않았습니다. 그 비극적인 날에도 시댁 단톡방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축제 분위기였죠. 공교롭게도 같은 날 시누이 미진이 임신 성공 소식을 알린 겁니다. 엄마, 나 임신했어. 그것도 쌍둥이래. 아이고, 우리 딸 장하다. 역시 우리 집안 귀한 핏줄이야. 지혜, 너도 미진이 기운 좀 받아라. 유산한 거 보면 분명 몸에 문제가 있는 거니까 태어나면 당장 정밀 검사부터 받아봐. 단톡방에 쏟아지는 시댁 식구들의 환호와 이모티콘들. 그 속에서 제가 서 있을 자리는 없었습니다. 제 아이의 죽음은 시누이의 임신 소식에 덮여 흔적도 없이 사라졌죠. 슬픔을 애도할 시간조차 허락되지 않은 채 저는 다시 하자 있는 물건 취급을 받으며 병원 예약증을 손에 쥐어야 했습니다. 일주일 뒤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시어머니는 누가 문제인지 똑똑히 밝혀야 한다며 득달같이 병원까지 따라오셨죠. 의사의 입술이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금자 여사의 눈에는 그럼 그렇지 며느리 탓이지라는 확신이 서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의사의 말은 정반대였습니다. 검사 결과 부인께서는 아주 건강하십니다. 다만 남편분의 정자 운동량과 수치가 기준치에 한참 못 미치네요. 이번 유산의 원인도 부인 탓이라기보다는 배아 자체의 염색체 문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병실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금자 여사의 얼굴이 붓다 못해 검게 죽어갔죠. 저는 처음으로 묘한 해방감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금자 여사는 책상을 쾅 치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선생님,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까? 우리 아들이 얼마나 건강한데? 우리 아들 어릴 때부터 유기농만 먹여 키웠어요. 이거 검사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이 여우 같은 며느리가 당신이랑 미리 짠 거 아니냐고. 의사조차 황당해하는 상황에서 금자 여사는 제 팔을 휘저으며 발악했습니다. 야, 너 우리 아들 씨를 말리려고 작정했니? 내가 재수없는 몸뚱이라 우리 아들이 기가 죽어서 그런 거 아냐. 너 같은 거 필요 없다. 아들도 못 낳는 주제에 어디서 감히 우리 아들 탓을 해? 당장 이혼해. 내 아들 새 장가 보내서 바로 아들 갖게 할 거니까. 그 단어가 금자 여사의 입에서 나오는 순간 제 안의 마지막 불꽃이 꺼졌습니다. 더 이상의 눈물도 나오지 않더군요. 저는 저를 붙잡고 발광하는 금자 여사의 손을 천천히 그러나 힘있게 떼어냈습니다. 그리고 뒤에서 고개를 숙이고 있는 남편 철수를 바라봤습니다. 철수 씨 들었지? 어머니가 이혼하래. 지혜야, 엄마가 너무 놀라서 진심 아니실 거야. 아니, 진심이야. 그리고 내 진심이기도 해. 어머니 원하시는 대로 해드릴게요. 이혼해요, 우리. 금자 여사가 멈칫하며 저를 쳐다봅니다. 저는 가방을 챙겨 병원 진료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걷는 제 발걸음이 그 어느 때보다 가벼웠습니다. 뒤에서 금자 여사가 너 어디가? 갈 때 가더라도 집에서 해준 아파트 명의는 돌려놓고 가. 라고 소리쳤지만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가장 약해졌을 때 나를 짓밟은 사람들, 그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완벽한 복수는 제가 다시는 그들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으로 날아오르는 것뿐임을 깨달았습니다. 비 내리는 산부인과를 나서며 저는 9년 동안 제 몸에 감겨있던 무거운 사슬을 끊어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을 겁니다. 9년 후 제가 어떤 모습으로 그들 앞에 다시 서게 될지를요. 제사장 9년의 시간 그리고 화려한 귀환. 내가 선택한 이혼은 실패가 아니라 시작이었다. 여러분, 인생의 겨울이 영원할 것 같나요?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추위 속에서도 봄은 기어이 오고야 맙니다. 9년 전 제가 젖은 운동화를 신고 그 집을 나왔을 때 세상은 제게 손가락질했습니다. 애 딸린 이혼녀가 뭘 할 수 있겠느냐고요. 하지만 저는 보란듯이 제 삶의 주인이 되기로 했습니다. 친정 부모님은 눈물로 저를 받아주셨습니다. 고생했다. 우리 딸 이제 내 인생 살아라. 그 한마디가 저를 일으켜 세웠죠. 낮에는 아이를 키우고 밤에는 코피를 쏟으며 디자인 공부에 매달렸습니다. 제가 만든 브랜드가 입소문을 타고 이제는 업계에서 알아주는 성공한 사업가가 되었습니다. 9년이라는 시간은 저를 단단하게 만들었고 제 눈빛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습니다. 강남의 한 호텔, 제 이름을 내건 브랜드 런칭 파티가 열린 날이었습니다. 화려한 조명과 사람들의 축하 속에서 파티를 마치고 나오는 길이었죠. 주차장으로 향하던 제 발걸음이 한 남자의 뒷모습 앞에서 멈췄습니다. 후줄근한 점퍼에 구겨진 바지, 그리고 힘없이 처진 어깨. 9년 전 저를 지켜주지 못했던 사람, 전 남편 철수였습니다. 우연이라기엔 너무나 가혹한 재회였죠. 그는 발렛 파킹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를 발견한 그의 눈동자가 경악으로 물들었습니다. 지혜야, 너 정말 김지혜 맞아? 세상에 이게 다 어떻게 된 거야? 저는 선글라스를 천천히 벗으며 그를 응시했습니다. 오랜만이네요. 철수 씨 여전하시네요. 철수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의 사정은 뻔했습니다. 금자 여사의 등살에 못 이겨 조건 좋은 여자와 재혼했지만 어머니의 간섭과 남편의 결함으로 인해 금방 파탄이 났다고 들었죠. 그렇게 몇 번의 이혼을 반복하며 집안은 풍비박산이 났고 금자 여사는 이제 병원 신세를 지고 있다는 소문만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어디선가 들려오는 익숙하고 날카로운 목소리. 휠체어를 탄 채 철수의 뒤를 쫓아온 금자 여사였습니다. 이게 누구냐? 지혜 아니냐? 너 돈 많이 벌었다며? 우리 아들 이렇게 망가진 거 안 보이니? 내가 나가고 우리 집안에 서리가 내렸어. 금자 여사는 9년 전에 오만함은 어디 갔는지 이제는 구걸에 가까운 악담을 퍼부었습니다. 그러다 제 옆에 서 있는 16살 된 딸 서우를 발견하더니 눈빛이 번뜩였습니다. 어머 서우냐? 어이구 내 새끼. 야 김지혜 너 이거 천륜이야. 서우 우리 집 핏줄 아니냐? 우리 아들 대가 끊기게 생겼는데 서우라도 우리가 데려가야겠다. 너 성공했다며? 서우 그동안 혼자 독차지하고 키웠으니 이젠 우리 좀 도와주거라. 어처구니가 없어서 웃음조차 나오지 않았습니다. 9년 전 아들 못 낳는 재수 없는 몸이라며 저를 내쫓던 그 사람이 이제는 제 딸이 유일한 희망이라며 매달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아니 오금자 씨. 9년 전 그날 제가 신고 나갔던 젖은 운동화 기억하세요? 당신이 일부러 빨아버렸던 그 신발이요.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당신 같은 사람에겐 눈물 한 방울도 아깝다는 걸요. 저는 지갑에서 명함 한 장을 꺼내 바닥에 던졌습니다. 마음대로 어디 한번 해보세요. 마음대로 되나. 하지만 서우는 당신들 핏줄이기 전에 제 딸입니다. 법적으로든 도의적으로든 당신들이 서우 앞에 나타날 일은 없을 거예요. 제 변호사 연락처니까 할 말 있으면 여기로 하세요. 아, 그리고 철수 씨. 철수가 고개를 듭니다. 당신 어머니 당신이 끝까지 책임져. 그게 당신이 선택한 효도잖아. 우리 서우 이름 다시는 그 더러운 입에 올리지 마. 저는 무릎을 꿇고 통곡하는 금자 여사와 멍하니 서 있는 철수를 뒤로 한 채 차에 올라탔습니다. 백미러로 멀어지는 그들의 초라한 모습이 보였습니다.
9년 전 제가 흘렸던 눈물이 이제야 마르는 기분이었습니다. 차 안에서 딸 서우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엄마 괜찮아? 응, 괜찮아. 이제 정말 다 끝났어. 우리 맛있는 거 먹으러 갈까? 여러분, 복수는 피를 흘려야만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그들보다 훨씬 더 행복해지는 것, 그리고 그들이 내 불행을 바랄 때 내가 찬란하게 빛나는 것. 그것이 가장 우아하고 치명적인 복수입니다. 하지만 제 성장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제는 과거를 털어내고 진짜 나를 위한 마지막 여행을 준비하려 합니다. 제5장 운동화를 새로 사는 마음으로. 이제 내 신발은 내가 고른다. 지독했던 긴 터널을 빠져나온 뒤 가장 먼저 맞이한 건 눈부신 햇살이 아니라 고요한 평화였습니다. 나를 괴롭히던 목소리들이 사라진 자리에는 오직 저의 숨소리와 사랑하는 사람들의 웃음소리만 남았죠. 책상 위에서 휴대폰이 발작하듯 몸을 떱니다. 액정에는 익숙한 번호가 떠 있네요. 전 시어머니 금자 여사입니다. 9년 전에는 그 번호만 떠도 가슴이 철렁 내려앉고 손끝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저 무심하게 바라볼 뿐입니다. 지혜야, 나다. 내 전화 왜 이렇게 안 받니? 철수가 몸이 안 좋아서 병원에 입원했어. 내가 와서 간호 좀 해줘야겠다. 서우도 아빠 얼굴은 한번 봐야지 않겠니? 응? 저는 천천히 그리고 아주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아직도 상황 파악이 안 되세요. 저는 이제 그 집안 귀신 아닙니다. 죽어서도 그쪽 땅은 안 밟을 거니까요. 철수 씨 병수 바르는 어머니가 그렇게 아끼시는 효자 아들이랑 알아서 하세요. 다시는 연락하지 마세요. 그 길로 통신사에 들러 번호를 바꿨습니다. 9년 동안 저를 올감했던 낡은 인연의 끈을 가위로 싹둑 잘라낸 기분이더군요. 가게를 나오는데 발걸음이 구름 위를 걷는 듯 가벼웠습니다. 며칠 뒤 저는 인천공항 출국장 앞에 섰습니다. 제 곁에는 백발이 성성하지만 표정만은 밝으신 친정 부모님, 그리고 어느덧 저만큼 훌쩍 큰 딸 서우가 있습니다. 9년 전 명절, 시댁 베란다 세탁기 안에서 흠뻑 젖어있던 그 초라한 운동화가 문득 떠오르더군요. 하지만 지금 제 발에는 세상에서 가장 편하고 예쁜 새 운동화가 신겨져 있습니다. 제가 직접 고르고 제 돈으로 산 저만의 신발이죠. 서우도 예쁜 하얀색 커플 운동화를 신고 제 손을 꼭 잡고 있습니다. 엄마, 우리 진짜 가는 거야? 할머니, 할아버지랑 다 같이? 그럼 우리 서우가 가고 싶다던 곳 이제 다 가보자. 친정아버지가 제 어깨를 툭 치며 웃으십니다. 우리 딸 고생 많았다. 이제는 뒤돌아보지 말고 앞만 보고 걷자. 응? 부모님의 그 따뜻한 손길에 가슴 한구석이 찡해졌습니다. 이게 뭐라고 이 당연한 행복을 누리는데 왜 9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을까요? 하지만 늦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남은 인생을 온전히 김지혜로 살아가기 위해 꼭 필요했던 연단의 시간이었다고 믿으니까요. 비행기 이륙을 알리는 신호가 들립니다. 창밖으로 멀어지는 지상을 바라보며 저는 다짐합니다. 다시는 남이 빨아놓은 축축한 신발에 제 발을 맞추지 않겠다고요. 발이 조금 아프더라도 길이 조금 험하더라도 내가 고른 신발을 신고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걷겠다고 말이죠. 여러분, 혹시 지금 누군가가 강제로 신겨준 젖은 운동화를 신고 억지로 머물러 계시지 발이 시리고 마음이 아픈데도 가족이라서 혹은 운명이라서 참고 계신가요? 기억하세요. 젖은 신발을 신고는 멀리 갈 수 없습니다. 과감히 그 신발을 벗어 던지세요. 그리고 당신의 발에 딱 맞는 당신이 좋아하는 색깔의 새 신발을 신으세요. 인생은 생각보다 길고 당신이 가야 할 길은 눈부시게 아름답습니다. 이제 제 인생의 주인공은 그 누구도 아닌 바로 저 김지혜입니다. 저는 오늘 제 생의 가장 가벼운 발걸음으로 새로운 여행을 시작합니다.